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어제 시장이 셀트리온과 즉 셀트리온 그룹주 및 기타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으로 인해서 장 막판 좀 급격한 투매의 시장이 조금 나타났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전날에 하락 음봉을 완벽하게 벗겨내면서 이제 강한 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장 초반 수급의 혼조세는 다소 있었으나 오후장 들어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살아나며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 또한 많은 아주 양질의 상승 시장이 좀 나타났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그간 테마로 올랐던 이 일부 종목군들은 사실 반등 없이 또 밀리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면서 이런 어, 변동성은 여전히 있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선물 옵션 만기일 전에 수요일날 변동성을 줬고 오늘도 나름의 변동성을 주면서 마감을 해서 일부 옵션 만기, 선물 옵션 통시 만기에 대한 부담은 약간이나마 덜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전일 해외 증시는 장 초반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또 화이자 백신에 대한 부작용 이슈도 좀 나오고 그랬지만 큰 틀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속적으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시장의 하방을 지켜주면서 나스닥이 또 한 번 S&P가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을 좀 이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 국내 증시는 여전히 코스피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코스닥은 셀트리온 그룹주와 동행하며 진행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데 일단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선물 계약에 대한 롤오버가 시장에서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특히 이제 옵션 만기 세마년의 날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1% 상승했다가 또 장중에 1% 이상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이 난리 나는 또 롤러코스터를 보여주는 변동성이 잦은 이 날이기도 해요. 어디로 튈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계획을 했더라도 장중에 급격한 시장 변화로 인한 눌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내일장은 철저하게 분할로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아무래도 돌파라고 하면 장 초반에 돌파 매매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후장이 한참 진행이 될 때는 최대한 조심하다가 종가 부근에만 종목을 대응하는 게 조금 내일은 유리한 시장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바이든 효과 관련해서 장 전에 이제 CS 베어링의 뉴스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마감 이후에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러면서 CS 윈드가 장 초반부터 좀 강세를 보였고 그 이후 사실은 이제 풍력 쪽에 CS 윈드, 베어링, 스페코는 강세를 보였으나 그 밖의 종목군들은 사실상 윗골을 좀 달면서 좀 내려왔던 모습입니다. 일단은 탑픽으로는 CS 윈드 그리고 스페코 LS까지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태양광도 약반등 정도 나왔는데 좀 지지부진하죠. 하지만 2050년도까지 이 탄소를 저감해야 되는 글로벌적인 숙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섹터는 대세라는 거는 불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초반 이 중소제약사 위주로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CMG 제약이라든지 삼성제약, 시중에서는 시장에서는 의약품에 들어간 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사 바늘이라든지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그런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셀트리온이 상투를 치고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 후발주자들이 즉 셀트리온은 2017년 12월 달에 상투를 쳤는데 그 이후 18년도 3월 달부터 중소형주 랠리가 펼쳐집니다.
뭐 인스코비도 그때 나왔고, 뭐 파미셀도 바닥에서 7배 뭐 단기간에 나온 거죠. HLB, 그다음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은 종목분들이 그때 대상투를 또 쳐요. 근데 그런 식의 또 흐름이 또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소형 제약 바이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신고가 근접한 게 레고캠 바이오가 일단 신고가 근접했고, 뭐 CMG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얘는 단기 박스권 돌파하고, 티움도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중국 철강 수요 증가라는 이슈로 포스코가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현대제철이 신고가를 쓰면서 오후장에는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뭐 문배철강 등 중소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을 가졌던 게 이 숙박 관련된 종목인데요. 사실 저는 이쪽에서 일부 손절을 좀 했습니다. 아난티라는 종목을 들어가서 손절을 좀 했고, 저희 회원님들도 함께 손절이 된 부분인데요. 사실 대명 선호 시즌, 그러니까 옛날 대명 리조트죠.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 발견을 하고 좀 눌림에서 들어가야지 했더니 아예 눌림을 주지 않았습니다. 뭐 시장에서 이슈보다는 이 숙박에 대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대명이 날아갔고, 후발로 용평이 갔죠. 그리고 호텔신라 여전히 강했고요. 국내에서 숙박 상장은 뭐 대명, 용평, 호텔,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아난티가 있어서 뭐 아래 구간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를 진행했는데, 그 수급이 하필이면 경업주 수급과 섞이는 바람에 이쪽에서는 조금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도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뭐 전체가 다 강한 건 아니고, 이 LG화학 밸류체인 내에 있는 뭐 LNF와 포스코 케미칼 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죠. 장중에 이제 GM과 LG 에너솔루션 합작사가 이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를 최대 5조 원까지 공급을 받는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큰 폭의 반등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여집니다. 큰 폭의 반등이 나와주고, 관련해서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휘닉스 소재 등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KG 케미칼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아마존이 2대 주주로 등극할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오늘 이 종목은 상한가, 전 상한가 이후에 눌림에서 잡아보자 라고 말을 하다가, 이런 구간에서는 좀 매매를 했습니다. 정확히 이제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뭐 매도하고, 뭐 다른 회원님들은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이런 구간에서 눌릴 때 매수를 하시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또 하락이 깊어서 좀 고생을 했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장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원래 이미 얘가 상장하면서 이런 이슈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이슈가 포인트 모바일에 아마존이 2대 주주로 등극하는 이슈가 원래부터 있었던 이슈인데, 이게 이제 오후에, 그러니까 이 시간이 몇 시야? 13시 51분. 네, 이게 이제 포인트 모바일 주식 등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 변동, 이 공시가 뜨자마자 다이렉트로 18%가 올라가고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아마존이 보고서에 이미 이거는 예정이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 딱 기사화 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죠. 굉장히 좀 아쉬워요. 저도 이 종목을 매매를 해서 수익은 냈는데, 이 간보다가 못 들어갔어요. 간보다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횡보는 이렇게 짧은 구간이 아니라 이 횡보의 시간이 일정 부분 좀 진행이 되는 거를 확인하고, 이런 구간에서 따라잡는 걸 좋아합니다. 뭐 돌파를 한다든지 돌파 직전이라든지. 근데 사실 이거는 여기서 횡보가 아니죠.
행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는 그런 눌림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 손절을 하는 자리고, 아래에서 기다려서 다시 매매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였을 것 같고요. 굉장히 위아래 변동이 컸어요. 보면은 뭐 상한가 출발해서 바로 뭐 4%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5%까지 올랐다가 거의 보합까지 뺐다가, 이거 완전히 롤러코스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은 이 T자형의 종목이라 이제부터는 뭐 제 기준에서는 이제부터는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대단한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 밖에 뭐 백신 이슈가 더해지면서 오늘 굉장히 또 많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좀 일어났죠. 호텔신라라는 종목도 바닥에서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왔어요. 내일 자 돌파 구간인데 이게 이제 바로 돌파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음봉 맞고 떨어질지. 또 신세계는 개인적으로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간상 뭐 여기 샀다가 밀리던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할 때 사던지. 신세계 인터내셔널 얘도 비슷한 흐름이고요. 전부 다 이제 중국 소비주들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아직도 바닥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아서. 네. 자, 그리고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을 참 바닥에서 잘 봤었는데 끝내 이제 매수를 못해요. 그래서 요새 저는 이제 한번 잡은 종목을 잘 안 팔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흐름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끊어먹고 하는 것보다 좀 끌고 가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참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지. 자, 현대건설도 움직임이 괜찮죠. 대우건설을 원래 봤던 거는 시가총액 기준이 건설사 대비해서 굉장히 낮아서 대우건설을 이때 봤던 건데, 이제는 좀 중대형 건설주도 함께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대건설, GS건설도 중대형 건설사 중에 움직이는 거죠. 대림산업은 좀 별로고, GS 현대건설 정도가 좀 좋을 것 같네요. 어, 자, 일단 시장을 한번 보면 코스닥은 아직 이 음봉을 전체 다 회복하지 못한 양봉이라 아직까지는 뭐 불안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 음봉을 다 회복하지 못하면 다소 눌렸다가 어찌됐든 저는 상방으로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눌렸다 가든지 있다 가든지. 근데 반대로 코스피는 전일 양봉을 거의 다 벗기는, 음봉을 거의 다 완벽하게 회복한 거죠. 완벽하게 회복하는 장대 양봉이 좀 나왔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직은 솔직히 정확하게 지금 구간이 더 가야 될 구간인지 아직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시다시피 월봉상 최대점인데 여기를 좀 넘고, 그러니까 월봉상 이렇게 살짝 넘겨놓고 페럴이라는 게 있어요. 속임수 패턴이 나올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월봉상 최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달 1월 달에 살짝 한 다음에 큰 폭의 하락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조정이 한 차례 나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모든 종목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일단은 종합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셀트리온을 좀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 셀트리온은 낙주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셀트리온은 공략을 안 했는데 거의 100%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돌파 자리죠. 완벽하게 돌파한 자리니까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 종가 구간, 이 자리가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다면
최소 6%짜리, 그러니까 시총 상위의 6%면 굉장히 큰 반등도 나왔었다라고 보여지고, 셀트리온 제약은 장 초에 이 종목은 매매는 했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만 매매를 좀 했는데 그냥 얇게 먹고 좀 끝냈네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는 반등 안 나왔죠. 아무래도 1등이 아니어서 그래요. 셀트리온보다 1등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고, 이 구간보다는 아마 이런 구간까지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한번 봐볼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그래서 이런 거는 낙주 매매가 맞죠. 단기간에 팍팍팍 떨어졌을 때 낙주 매매가 맞습니다. 자, 현대차는 어찌됐든 계속 끌고 가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리콜 부분만 지금 아니라면 내년도에 국내 개별 소비세의 연장이 또 진행이 되죠. 지금 30%를 또 70%까지 다시 복귀시켜 주는 부분이 또 주가에는, 내수에는 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자리가 좋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조금 더 횡보를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LG화학이 오랜만에 모처럼 좀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고가권이라 건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수급은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풍력에서 CS 윈드가 일단은 신고가를 뚫었는데, 오늘이 고점이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더 갈지도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는 거라. 오히려 풍력은 LS 같은 게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시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죠. LS는. 그리고 실적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OCI 바로 안 가니까 좀 답답한 흐름이에요. 또 밀렸다가 가버릴지 아니면은 그냥 갈지. 근데 어찌됐든 그냥 들고 가야 된다 라는 거는 변함이 없고, 현대 에너 솔루션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밀리면 이런 하단에서는 일단은 매수하고, 물리면은 그냥 들고 가는 거고,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져야 될까요? 종목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한국전력은 절대 안 팔고 지속적으로 들고 있어야 됩니다. 비중 이빠이 팍팍 채워놓고, 어느 순간에 이 구간을 돌파하면 29만원 선까지는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9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가야겠죠. 다 가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가치주들, KT NG 가치주들, 이런 종목군들도 궁극에는 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롯데, 칠성, 바닥권에서 다 움직이는 종목들 되게 많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완전 바닥권이려면 완전 바닥권이던가, 반대로 어중간한 것보다는 그냥 신고가 치는 종목들 따라 붙는 게 요즘 시장에는 더 나은 걸 수도 있어요. 자, 삼성출판사 눌림 기다려야 되고, 반도체, 어보브 반도체 이제는 남의 종목이죠. 이 갭 이후에 지금 신고가 치는 종목군들이 왜 무섭냐면, 따라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정말 종목을 따라잡을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디바이스 ENG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갭 들고 올려치기 시작하더니 이거를 어떻게 잡아요? 이 다음에 따라잡을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종목군들 이렇게 단봉으로 뽑다가 마지막에 슈팅 나오는 게 다반사기 때문에, 들고 있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종목의 형태로 지금 만드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신고가 안에서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피라미딩으로 가는 종목군들이 가다가 눌려서 마지막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민이 많이 되죠. 근데 실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뭔가 시장에 문제가 오면 잡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떨어질 때 잡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스나라는 종목도 이런 구간에서 지금 계속 못 갑니다. 보통 무상증자 이후에 힘을 모았다가 더블 치는 종목도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제약바이오 쪽에서 많이 나온 거라 좀 다를 수는 있죠. 자, 그 밖에 오늘 중소형 바이오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중소형 바이오 쪽에서 상당히 시세를 주는 종목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최근에 CMG 제약이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고 하나, 둘, 셋, 세 개의 박스권 이후에 여기서 한번 눌림목 주고 굉장히 또 강하게 시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왕년에도 얘가 한번 올라가면 정신없이 올라가던 종목이라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오늘은 삼성제약도 같이 움직였죠. 사실 이렇게 올라가야 될 이유는 사실 그렇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급등을 시키니 그러려니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 초반 1%대부터 갭을 강하게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상투를 치고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고캠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오늘도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회원님들한테 이걸 주가 베팅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닌지. 저 또한 매수를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왜냐면 고가잖아요. 누가 봐도 고가권에 있는 종목을 뭐 5천, 1억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일단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베팅은 했고요. 이런 구간에서 여기를 돌파하는 걸 좀 보고 얘는 종가에 조금 담아서 넘어가는데 내일 고민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도 이 종목이 끼가 이래요. 이렇게 세 번째 하고 올려놨다가 또 부셔버리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어서 또 이번에도 안 그러라는 법은 없는데 ADC 플랫폼이라고 해서 예전에 20조에 관련된 회사가 매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대감으로 굉장히 또 강하게 주가를 올렸었는데요. 아마 이때 그렇게 됐던가 아무튼 그렇게 됐었는데 이 플랫폼 기술로 주가를 이렇게 만드는 종목입니다. 그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같은 플랫폼 회사 그리고 기술 수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얘도 무상증자를 뭐 여기서 권리락을 한번 맞고 이때는 기간이 좀 적어서 좀 다르게 봐야 되나? 아무튼 3봉 만들고 돌파하고 또 날아가 버려요. 돌파하고 이런 건 또 돌파하고 날아가서 거의 비슷한 케이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엄청나게 날아갔죠. 무상증자하고 또 날아가고. 근데 약간 레고캠에서 알테오젠의 향기가 좀 느껴진다 정도고요. 얘는 평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바로 매도를 하지 않을까 싶고 600주씩 해서 두 개니까 1200, 1300주 정도 배팅을 해놨는데 아마 여기 이제 그런 거죠. 시가가 7만 1,500원을 넘어주면 이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재료가 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가가 7만 1,000 적어도 7만 1,000원에서는 시작을 해야겠죠. 7만 1,000원에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는 게 이란 아니면 시작하고 여기까지 눌렸다가 지그재그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안 눌렸다가 반등을 쳐면서 떨어지는 게 3만이죠. 눌렸다가 다시 떨어지면 바로 팔아야 되겠죠. 이거는 나가리다 라고 생각하고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올라왔을 때 일부 팔 거고요. 시초가에 팔고 다 똑같아요. 시초가에 일부 팔고 이게 올라가서 시가 부딪히고 이렇게 가면 다시 사는 거고, 이게 그냥 가버리면 가지고 있는 것만 먹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가가 많이 안 좋다 싶으면 다 팔아버리는 거고, 밑에서 다시 보는 거고, 뭐 이런 방법론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일 수도 있고 여기가 속임수일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날 이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이 거래대금이 터진 구간을 일단은 벗어냈기 때문에 주가는 이 꼭지를 확인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도 좀 있겠죠.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정도로 좀 보여지네요. 그리고 티움바이오라는 종목도 지금 바닥에서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일단 이때의 많은 거래 대금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좀 쉽지는 않은데, 이런 구간에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다가 이렇게 가는 구간이 조만간 나올 것 같네요. 이 횡보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